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도 자평진전 평주 해설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평주에 나와 있는 적천수 천간에 대한 몇 가지 포인트를 찝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금입니다. 경금은 이제 살기죠. 숙살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갑을과의 관계가 적천수 천간론에 나와 있는데 갑경충이죠. 갑이 나무면은 경금은 도끼입니다. 도끼로 나무를 자르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극인데, 자, 이 경금과 갑목과의 관계, 뭐 다른 천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경금 일간과 갑목 일간이 만났을 때 말입니다. 만약에 경금 일간이 남성이고 갑목 일간이 여성인 경우에는 오히려 갑목 일간인 여성들이 경금 일간인 남성의 말을 오히려 잘 듣습니다. 그런 점을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충이라고 하더라도 제압하는 쪽이 남성인 경우에는 또는 이성인 경우에는 말을 잘 들어요. 하지만 제압하는 쪽과 제압당하는 쪽이 같은 동성인 경우에는 힘듭니다. 즉 경금인 남성과 갑목인 남성 둘이 만나면요, 뭔지 모르게 서로가 서로의 팔자를 보지 않았지만 벌써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서로가 좀 거북한 상태, 서로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반발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간에서의 충의 경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갑경충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을경합이지 않습니까? 경금은 도끼인데요. 나무의 경우에는 자르지만 그것이 화초인 경우에는 오히려 합한다고 하죠. 그 이유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할 때 갑, 기합, 그죠? 을경합, 병신합 이렇게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정반대의 위치를 서로 지향하기 때문에 합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경합, 금이죠. 그럼 을경합이 되면 누구를 따라갈까요? 을을 따라갈까요? 경을 따라갈까요? 금이기 때문에 경을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신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신금 그러면 일반적으로 굉장히 성실하고 모든 일을 꼼꼼히 잘하는 스타일이죠. 자, 이 신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해 일주예요. 굉장히 꼼꼼하죠. 꼼꼼한 분인데 굉장히 차가울까요? 아니면 따뜻할까요? 벌써 금생수죠. 신해. 굉장히 금생수기 때문에 굉장히 차갑습니다. 여성인데요. 차갑고요. 지지만 보더라도 인해합화 벌써 두 개가 있고요. 추월에 추운 때 태어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모습이에요. 사람들과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는 모습을 겪으면서 사람들에 대한 상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갑습니다. 자, 여기 경금도 있고, 그죠? 차갑죠? 금수가 많아요. 그런 차가운 경우에, 그죠? 추우면 정화를 좋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토가 많은 것도 두려워하죠. 그래서 적천수 천간에 드러난 신금, 자, 토가 많은 것을 두려워한다. 토가 많으면 안 좋겠죠? 왜냐하면 보석인데 보석이 흙 속에 묻힙니다. 금은 보화라고 하더라도 흙 속에 묻혀버리면 별로 빛을 발하지 못하죠. 자, 뜨거울 때 무토를 좋아한다. 너무나 뜨거우니까, 그죠? 화생토가 돼서 그 뜨거운 것을 무토가 설해주지 않습니까? 뜨거운 기운을 없애주기 때문에 무토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고요. 추우면 정화를 좋아한다. 여기 정화가 하나 있어요. 일반적으로 신정충이라고 해서 굉장히 상극의 관계죠. 보석을 열로서 녹이는 관계니까 내가 녹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살이 돼요. 7살입니다. 정화가. 하지만 자, 이 팔자를 보면요. 해수, 축월 굉장히 추운 팔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화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당시에 적어도 청년기와 중년기 사이에는 그러니까 칠살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죠? 칠살
나를 죽이는 어떤 살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냥 남성이라 하더라도 아주 강한 남성을 좋아하겠죠. 칠살인 관이니까요. 아주 강한 남성을 좋아하게 되고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경금이 있지 않습니까? 경금이 겁재죠. 지는 걸 싫어합니다. 지는 걸 싫어하고 뭐 인해하파를 통해서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 상처를 많이 받은 그래서 인간관계가 단절된 절지입니다. 신금이 또 인목에는 절지에 해당합니다. 12운성상.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행색도 굉장히 초라한 그러한 분이고요. 하지만 해수 이런 어떤 차가운 기운 이런 것들이 젊었을 때는 이 정화의 기운으로 좋을 수 있다. 꼭 이것이 상극의 관계이긴 하지만 청년기와 중년 초반까지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수에 한번 보겠어요. 지지 통근하고 계수 투출하면 분탕질을 한다. 되게 임자 일주, 임자 만났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양인살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임자일주. 양인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데 개수까지 투출하면은 분탕질이다. 이거 굉장히 그 삶 자체가 이 개수가요 사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관계도요 흙탕물처럼 만들어 버리고 개수가 깨끗한 물은 아닙니다. 임수가 깨끗한 물이죠. 그래서 분탕질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임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뭐 천간에 같은 글자가 연이어 있는 경우에 그분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임수가 이렇게 세 개가 연이어 있어요. 이런 분들 임수가 연이어 있는 분들 여기 분탕지라고 했습니다만 마치 바다 해일처럼 행동 자체가요 거침이 없어요. 뭔가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생각한 대로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절제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진토를 얻으면 조화가 된다. 그러니까 진토라고 하는 것이 수의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수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물이 그죠? 만약에 분탕질을 하려고 했을 때 진토가 그것을 막아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화와 토를 만나면 종화된다. 자, 임수라 하더라도 무토를 만나면 무토라고 하는 커다란 산이 버티고 서 있으면 그 수를 제압할 수가 있죠. 여기서 화를 만나면 정화된다. 화가 이제 특히나 정화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합해지니까 임수의 그 나름대로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약화되겠죠. 그래서 화토를 만나면 정화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팔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민일주예요. 이민일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팔자가 좀 평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도 뭐 인해하파에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죠. 여성입니다, 여성. 여성인데, 자, 임수 옆에 신금이 있어요. 그렇다면 말년엔 좀 어떨까요? 이게 정인입니다, 정인. 그 다음에 처음도 정인이죠. 자, 어떠한 십신이 양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초년부터 말년까지 계속 그런다 뜻입니다. 그러면 이분의 생각은 뭔가 진리를 추구하는 생각, 뭔가 궁금한 점, 호기심 이런 것들을 꼭 밝혀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죠. 왜냐하면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기 때문에. 하지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람들 인간 관계에서. 게다가 자, 인유 원진이지 않습니까? 인유 원진의 대표적인 뜻은 뭐죠? 어떤 오만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성이 다를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드러나지 않지만 같은 동성인 경우에는요 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좀 오만한 기질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적어도 좀 그죠 내려다보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동성의 경우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개수가 물론 빠졌습니다. 근데 개수는 물론 병화가
오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개수는 굉장히 적응력도 뛰어나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 밑에 토를 깔고 있는 경우에 굉장히 좋은 팔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자평진전 평주 중에 적천수 천간에 대한 해설, 그 중에서도 몇 개의 포인트를 잡아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